버림받은 임산부 신부는 생계를 위해 세차장에 취직했다. 어느 날 고급 외제차를 닦고 있던 그녀는 차 주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즐거운 감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었다. 섬세하고 공기처럼 가벼운 레이스는 그녀 마음에 자리 잡은 무거운 감정과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남자 민준과의 결혼식 날. 그들은 큰 가족을 꿈꾸었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집을 상상하곤 했다. 유나는 손을 부드럽게 배 위에 얹었다. 웨딩드레스 아래로 살짝 부푼 배는 오늘까지 그녀가 간직해온 작은 비밀이었다. 이제 곧 그 비밀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터였다. 1시간 후 유나는 혼인서약 아치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을 기다리며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드디어 그가 보였다. 자신감 넘치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할 말이 있어. 유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방으로 옮겼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민준, 나 임신했어.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기뻐하며 그녀를 안고 빙글빙글 돌릴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본 듯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했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응, 민준. 원래 더 일찍 말하려 했지만 오늘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싶었어. 선물? 민준은 비웃듯이 말했다. 너 내 인생 망쳤어. 유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난 네가 기뻐할 줄 알았어. 기뻐? 민준이 소리를 질렀다. 나 아직 애 아빠 될 준비 안 됐어. 기저귀에 돈 쓰고 아기 돌볼 생각 없어. 난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해. 유나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건 그녀가 사랑하던 그가 아니었다. 이기적이고 잔인한 낯선 남자였다. 우리 얘기는 뭐야? 유나는 흐느꼈다. 우리 가족은? 가족 같은 건 없어.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 갈 거야. 간다고? 어디로?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너랑은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 민준은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나는 그를 붙잡기 위해 달려갔다. 민준, 제발 가지마. 제발, 아이 생각 좀 해줘. 문 앞에 멈춰선 민준은 끝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아이? 그건 네 문제야. 난 아무 책임 없어. 그렇게 그는 떠났다.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과 함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눈물은 화장을 씻어내며 그녀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리치에라레, 피안사레, 소시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렇게 반시간 동안 울고 나서야 유나는 간신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아직 작지만 생명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생명은 그녀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폈다.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에게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거야. 싸워야 해.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곧바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수진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유나를 꼭 껴안으며 약속했다. 언제나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 유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해.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야 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 수진은 윤에게 자신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라고 제안했고 유나는 고맙게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주변의 가게, 카페, 식당들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임산부에 경력도 없는 여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절망이 점점 그녀를 잠식해갔다.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어느 날 세차장 앞을 지나가던 유나는 직원 구함이라는 작은 팻말을 발견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차장 일이야말로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매니저와 면담을 요청했고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고 했다.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유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란 걸.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감수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유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세제 냄새와 젖은 고무의 퀴퀴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차장, 결코 그녀가 꿈꾸던 장소는 아니었지만 지금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민준이 떠나고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린 이후 그녀는 스스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여전히 아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첫 출근 날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다. 유나는 육체 노동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무거운 호스는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고 허리는 계속 숙여야 했으며 팔은 금세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내려 애썼지만 세차는 느리고 어설펐다. 하나의 차를 닦는데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다. 처음 온 손님들은 유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시선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모른 채 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속삭이는 말들과 가리키는 손가락은 따가웠다. 마치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그녀의 등을 찔렀다. 특히 동료들이 더 괴로웠다. 대부분은 육체 노동에 익숙한 중년 남성들이었고 임산부가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유나의 서툰 모습에 비아냥거렸고 그녀를 조롱했다. 몇 시간의 노동이 지나자 유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다. 이 하루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내심 만족스러웠다.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조용한 방과 정막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진은 야간 근무 중이었다.
유나는 전기주전자를 켜고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식탁에 앉았다. 입맛은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몇 숟갈 떠먹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저녁을 마친 후 유나는 뜨거운 샤워를 했다. 물줄기는 그녀의 몸에서 더위와 먼지를 씻어내 주었지만 마음속의 외로움과 슬픔까지 씻어내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미래, 뱃속의 아이, 민준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다. 함께했던 행복했던 날들, 함께 꾸던 꿈들. 어째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민준은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유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 또 다른 세차장 근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도 역시 고단한 하루였다. 어깨는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했다. 차량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후각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세제 냄새에 계속해서 짜증이 났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차량이 들어왔다. 검은 SUV, 마치 방금 공장에서 나온 듯 반짝이는 차가 매끄럽게 세차장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키가 크고 깔끔한 수트를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유나는 무심코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를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남자는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유형이었다. 그에게서는 자부심과 통제력, 어딘가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잡힌 차를 더욱 열심히 닦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더는 모르겠어. 모든 보육 도우미 업체를 알아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일은 계속해야 하고 카린을 돌보는 건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어. 유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카린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의 딸일까? 그래, 알아. 하지만 아무한테나 아이를 맡길 순 없어. 그 일 이후로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고통이 스며 있었다.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원해. 그의 말에 유나는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다. 어머니를 잃은 작은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녀는 그들을 향한 연민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임신 중이고 자신의 삶조차 수습하기 벅찬 상황이었다.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했다. 어떻게 할래, 유나? 용기 낼래?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거절당할까 두려웠고 비웃음 당할까 두려웠다. 무엇보다 실패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꿀 기회를 원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결단을 내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깜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유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실례였다면 죄송해요. 그는 이 말을 찌푸렸다. 딸을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유나는 말했다.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자격이 있죠? 유나는 무릎이 풀릴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임신 중이고 경력도 없고 지금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그리고 배워나갈 각오도 되어 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도 더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번 기회를 드려보죠. 유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건 두고 봐야죠. 그는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저는 민호입니다. 전 유나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손이 닿자 유나의 몸을 전율이 스쳤다. 그들은 다음 날 도시 외곽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유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임신한 몸은 선택의 폭을 좁혔다. 결국 그녀는 배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심플한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쳤다. 카페에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유나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민호는 정중히 인사하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유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인사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의 삶, 가족, 미래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유나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겪었던 어려움들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희망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유나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부족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그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책 읽어주는 것, 함께 놀고 가르치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아이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아이 돌보는 경험은 없지만 민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느껴져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유나는 숨을 멈추었다. 정말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려는 걸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내일 하루 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요.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유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그녀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관대했고 감동적이었다. 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민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유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그보다 더 컸다. 내일 그녀는 민호의 딸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민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하루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편안한 복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 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 위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큰 눈에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카리나, 인사하자. 민호가 말했다. 이분은 유나 누나야. 오늘 너랑 같이 놀아줄 거야. 카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안녕 카리나. 유나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유나야. 너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카리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럼 난 잠깐 내 방에 있을게. 민호는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요. 그가 자리를 비우자 유나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이의 관심을 끌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에 있는 쪽으로 향했다. 우와, 여기 멋진 책이 많네. 그녀는 일부러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하나 같이 읽어볼까? 카린의 눈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윤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그림이 가득한 동화책 하나를 골랐다. 이건 공주님 이야기야. 읽어줄까? 카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책을 열고 캐릭터에 맞춰 목소리를 바꾸고 효과음을 흉내내며 읽기 시작했다. 카린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날 하루 유나는 카린과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고 인형 놀이를 하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린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마침내 그녀는 유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웃으며 장난을 치기까지 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카린이 유나의 무릎 위에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본 해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카리나, 유나 누나랑 재밌었어? 카린은 유나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유나 누나 최고야. 민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유나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겠어요?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감동과 안도감,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네, 그녀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유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원했던 무언가를 얻은 것이었다.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존재 이유. 그날 밤 유나는 카린을 침대에 눕히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아이는 유나의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점점 숨소리를 고르게 내기 시작했다. 조그마한 손가락이 유나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 몇 주 동안 카린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윤에게 있어 진심으로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동생처럼, 어쩌면 딸처럼. 그녀는 이 작은 아이로 인해 마음속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떠나며 남긴 상처가 카린의 따뜻한 청아 미소 속에서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카린이 잠든 후 유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민호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고개를 들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카린은 어때요? 그는 속삭이듯 물었다.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잘 자고 있어요. 유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오늘 하루도 공원에서 카린과 오래 놀았기 때문에 피곤한 하루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단순한 감사 이상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다 말고 조용히 눈을 맞췄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유나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둘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고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지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이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그녀를 남겨두고 도망친 그 남자. 유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민주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컥함을 삼키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준.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잘못했어. 바보 같은 짓이었어. 근데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민호는 유나 앞에 조용히 서며 말했다. 여긴 당신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민준이 민호에게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다. 난 유나랑 얘기하러 온 거야. 유나 씨는 당신과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요.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긴 그녀의 집이자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유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유나는 안정을 느꼈다. 민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너, 저 남자랑?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호 씨와 함께해. 그리고 나 지금 행복해. 네가 필요하지 않아. 민준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언젠가 네가 이 선택을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 난 이미 그 바보 같던 시절을 끝냈어. 더 이상 난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난 강해졌고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듯 내뱉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긴장이 풀린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젠 괜찮아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 사람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마음 깊이 느꼈다. 여기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따뜻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집이었다.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미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유나는 만삭의 몸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과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와 민호는 결혼을 결심했고 작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감동이 가득한 날이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이 참석한 그날, 카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유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유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내내 유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그가 보내는 미소는 유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 후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세차장 근처에 아픈 기억들로부터 멀어진 조용한 마을. 민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을 열었다. 유나는 그곳에서 회계와 운영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린은 주방에 자주 나와 작은 손으로 장식을 도우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모두에게 미소를 안겨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의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건강한 남자아이가. 그들은 아이에게 이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안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그의 탄생은 그들 삶에 새로운 빛을 더했다. 그들의 가족은 더 커졌고 더 따뜻해졌다. 유나는 가끔 지난 시간을 떠올리곤 했다. 아무것도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만 가득했던 시절. 세차장에서의 고된 하루들, 싸늘한 시선들, 그리고 무너진 꿈.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이 행복을 마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호와 처음 만난 날,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딸,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하는 진짜 가족의 중심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들은 집 앞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호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고 있었다. 이안은 옆에 놓인 유모차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카린은 두 사람의 무릎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유나는 속삭였다. 민호를 바라보며 눈빛에 사랑을 담아 말했다. 나도 그래요.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린 정말 많은 걸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카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크게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 순간 세 사람은 꼭 끌어안았다.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느끼는 그 사랑과 평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태양은 천천히 지고 있었고 세상은 어둠 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삶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